예,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르면 코로나19 상황 괜찮다고 하고 떨어지면 악화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미국 내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초반 하루 미국 사망자 수가 어제 나왔는데요. 3,864명이 증가했고 누적으로는 15만 1,9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신규로 7만 2,500명 정도 기록해서 전체 감염자 수도 245만 명인데요. 특히 일부 주,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특히 약간 서부에 위치한 그런 주들이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30%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봉쇄 조치가 다시 또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이제 경제 활동이 또 위축되면서 지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텍사스주에서는 지금 기존의 한 50% 정도만 영업을 재개한 건데 추가로 원래는 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좀 추가하는 것은 완화는 보류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은 사실 행정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 봉쇄는 없다, 2차 봉쇄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연방정부가 이것을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정부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셧다운은 아니겠지만 일부 셧다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지탱 상승 요인이었던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많이 좀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 심리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제조업 PMI 같은 그런 설문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표들의 악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확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라든지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금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향후에 더 심각해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좀 심각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조정의 빌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표가 악화된다면 그때는 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식의 빌미 정도,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금값은 계속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새로 사기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좀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찾게 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투자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네. 투자해서 이익을 낼 경우라면 오히려 금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좀 더 버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일단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사실 2018년부터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 여기에 지금 초저금리가 시작되면서 각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 자산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08년도에 기록했던 아직 고점을 벗기지 못했고 돌파하지 못했고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IB에서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한 2,000불, 온수당 2,000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한 10에서 한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다. 그런데 만일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풀어왔던 그런 유동성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금값은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요 구간으로 어떤 특정 IB의 전망을 믿고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포트폴리오 중에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서 그냥 조금 일부를 가지고 가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완전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건 힘들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예전에 금수혜주들 지금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금값만 바로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금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IPO와 관련된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이 시간에 그 SK 바이오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거의 대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SK 바이오팜을 놓쳤으면 나중에 뭐라도 하자라는 투자 전략들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 다른 기업 공개 예정인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IPO 관련해 투자는 사실 직접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그 신규한 상장 이후에 매매를 통해서 시장 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직접으로 공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경쟁률도 치열하다 보니까 원래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더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람들이 안전하고 괜찮은 종목이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심리가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과거에 그렇게 경쟁력이 높았던 자금이 몰린 종목에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제 경험인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1억 정도를 예치를 했을 경우 13주 정도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공모가가 49,000원이니까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 후에 10만 원 정도가 가도 전체에 보면 1%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1% 수익이 되기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선호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IPO와 관련해서 직접 공모하는 투자 방법에는 이렇게 대형 유명한 IPO에만 투자하는 그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IPO가 있는 공모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누적으로 수익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 바이오팜 놓쳤다고 해서 이제 다음번에 꼭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나오시는 거를 이제 보고서라든지 투자 설명서를 보시고 꾸준히 참여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일단은 수익률 확보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노려볼 만한 바이오 신규 상장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예. 보여지는데 일단 작년에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98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최소 2조 원에서 최대한 2조 8천억 정도는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결국 지금 JYP가 지금 시가총액이 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4배 정도 되는 아주 큰 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거론되는 것이 카카오 게임즈인데 일단 3분기 안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종목들의 그런 수익률이 대형주일지라도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점을 본다면 공모 열기도 매우 뜨거울 것으로 좀 보여서 이것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기회가 사실 지금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6월에 아직도 오늘 포함해서 지금 신규로 청약 가능한 종목이 3종목이고요. 그리고 7월에도 청약 가능한 종목이 지금 코스닥 9개, 그다음에 유가 종목 1개, 유가증권에서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 종목이 됩니다. 보통 청약일 이전에 투자 설명서가 공시가 되고 일부 종목은 증권사에서 종목에 관한 리포트가
일단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PO와 관련된 투자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다음 주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주요 이벤트들이나 지표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최근에 오늘도 그랬지만 최근 시장 특징은 테마별로 순환매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최근 급등한 그런 종목들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오늘은 5G죠. 오늘 5G가 상당히 이제 뭐 삼성과 관련된 어떤 뉴스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뭐 소부장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뭐 좀 조충하고 일부 바이오주들 뭐 그런 종목들이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지금 현재의 그런 시장 수준이 지수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정이 곧 올 수 있다는 뭐 그런 불안감이 반영한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시장 특징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일단 중요한 이벤트로 보면 수요일에 그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같은 날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 마켓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 일단은 예상치는 상당히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반등이 나타난지 주목해야 되고 그 중국에서도 지금 30일 6월 국가 통계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지금 예상치는 50.5인데 지금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온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6월 수출입 동향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감과 여기에 최근에 그런 급등주의 조정 그런 국면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조정 국면이 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반기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타났기 때문에 네. 가능성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좀 반복하면서 좀 수익률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증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